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세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1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 판단으로는 이 논란이 아마 윤미향 파문을 넘어서 위안부 일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진보의 민낯 이것들이 또다시 속속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 조국 사태 때 진보의 민낯을 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조국에 이어서 윤미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마치 조국을 연상케 합니다. 자, 그런데 윤미향 씨가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서 본인이 먼저 조국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간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나는 아침이다. 윤미향 씨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에 대한 공격은 보수 언론과 미통당, 미래통합당이 만든 모략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이 작년부터 있었던 조국 사태, 당시 조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부인, 딸, 아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마치 이것도 조국이 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세력에 의해서, 보수 세력에 의해서, 적폐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다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처럼 본인도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다. 뭐 그런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제2의 조국을 스스로 자처한 셈이죠. 실제로 비슷합니다. 조국과 윤미향 사건은 보면은 여러 가지 닮은 꼴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이 조국이 보여준 진보의 민낯, 또 윤미향이 보여준 진보의 민낯일 텐데, 조국과 윤미향만 그럴까? 물론 모든 진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화된 진보의 민낯이 아닐까, 속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지금 들통이 나기 시작한 그런 진보의 민낯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국 사건도 처음에 불거진 것이 뭐 인사청문회, 뭐 조국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하니까, 조국 본인이 SNS에서 그때 뭐 친일 논쟁을 일으키고 막 하니까 이 인사청문회에서 당연히 언론과 국회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이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시작을. 윤미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미향 사건도 없는 의혹을 보수 정당이나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30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가 참다 못해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기자회견을 가지고 폭로한 내용으로 지금 언론이 다루고 있고, 또 국회 안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또 특히 윤미향 씨는 곧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어떤 적폐 세력의 저항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메신저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고리로 몸통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국 씨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팩트로 이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폭로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언론이 취재한 내용들, 이런 것을 팩트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진영 논리를 펴면서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좌파 세력의 반격이다, 뭐 친일 세력의 저항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것에서 피해 나가려는 그런 술책이 보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국과 윤미향 서로 닮은 꼴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진보의 민낯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확연히 드러나는 그 닮은 꼴을 한 4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조국 씨는 과거에 대학 교수 시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국 씨와 정경심 씨는 자신들의 자식들, 아들, 딸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대학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시 비리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스펙 품앗이, 장학금 부당 수령 이런 것들로 하면서 정말 필요한 시민들의 몫을 뺏어갔죠. 그러고는 너희들은 개천에서 붕어로 살고 개구리로 살고 가재로 살아라. 우리 자식들은 용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윤미향 씨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운동가를 자처를 했죠. 자처를 하고 사드 배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로 논란이 있었을 때 가장 크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드는 국익과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무기장사, 시장 바닥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혐오감을 느끼는 듯한, 정오를 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신의 딸은 미국의 UCLA 음대에 유학 보내고 있습니다. 유학을 보내서 이 문제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생활비까지 합하면은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매년 쓰는 그런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죠.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배우자 논란입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 씨, 사모펀드, 입시비리 이런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그런 혐의로 구속됐다가 며칠 전에 또 석방이 됐죠. 석방이 됐는데 석방되고 나서 마치 본인이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초를 겪는 남편 때문에 자신도 핍박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윤미향 씨 남편 김삼석 씨와 김상석 씨는 그 동생 김원주 씨와 국가안전기획부가 1993년에 발표한 남매 간첩단 사건, 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4년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재심에서 일부만 무죄가 선고가 됐죠. 이 부분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과 윤미향의 세 번째 닮은 꼴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두 사람이 아주 거짓말을 여러 차례 했죠. 조국 씨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그때 청문회 형태의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들이 속속 거짓말로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인 정경심 씨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증들이 제시가 되고 있죠. 조국 씨는 일종의 그때 논란이 됐던 스펙 품앗이 논란 때 상대인 당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재판에서 정경심 씨 재판에서 장영표 교수 아들에게 조국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물증이 나온 것이죠. 학술 세미나 준비를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전달을 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결국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 되는 것이죠. 거짓말이었죠. 윤미향 씨는 지금 딸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는데 UCLA 음대 그 비용에 대해서 또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두 사람의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니 연소득이 두 사람 부부 합쳐서 5천만 원 정도인데 그 학비만 해도 1년 학비만 해도 4,800만 원 그 정도가 되고 또 생활비 또 다른 경비까지 합치면은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연간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야당에서는 혹시 정의기억연대 돈, 할머니에게 돌아가야 될 돈들을 횡령한 거, 유용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미국 유학비 문제가 나오니 윤미향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 그런데 UCLA에 언론이 확인을 해보니 UCLA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줍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윤미향 씨의 딸이 미국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인가? 그 부분은 남편 김삼석 씨 간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리고 윤미향 씨는 철저한 반미주의자인데 사드 배치 때 그렇게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딸은 그러면 혹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가? 그게 아니라면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니 이번에는 또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남편이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이다. 그 돈으로 유학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윤당 신자의
딸은 그러니까 남편이 간첩 사건으로, 남매 간첩 사건으로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그 이후에 국가로부터 재심을 청구해서 국가로부터 무죄를 받고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보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대표 회계사입니다. 과거에 조국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죠. 김경률 씨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남편이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말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시기상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자, 이 윤미향 씨의 딸은 2016년부터 미국 일리노이 대학 비학위 과정을 거쳐서 UCLA 음대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김삼석은, 윤미향 씨의 남편 김삼석은 재심을 신청해서 2017년 5월에 딸을 2016년부터 미국에 유학 보내놨습니다. 2017년 5월에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1억 9천만 원을 받았죠. 2017년 5월 이후에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딸은 미국에 유학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 김삼석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떠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에 법원으로부터 승소를 했습니다. 8,900만 원을 또 국가로부터 받아냈습니다. 2018년 7월 이후죠. 그러니까 이 딸은 2016년부터 미국 일리노이 대학 비학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미국에 유학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받은 2017년과 2018년 이후에 받은 돈으로 그것을 충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배상금을 받은 줄 알고 어디서 돈을 미리 당겨 써서 빚을 내서 보냈다는 것인지 거짓말이죠. 자, 그런데 사실 윤미향 씨가 국민들을 상대로 엄청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했던 날, 그날 밤에 윤미향 씨가 첫 반응을 SNS를 통해서 올리는데 이렇게 올립니다. 1992년에 이용수 할머니가 신고 전화를 했을 때 내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고, 이용수 할머니가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떨면서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 제 친구가요 하던 그때의 그 상황을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30년을 함께 걸어왔다. 이렇게 이용수 할머니와의 첫 만남을 회상을 했는데, 여기서 제 친구가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마치 위안부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죠. 과거를 해가는 척하면서 할머니가 마치 가짜라는 듯이, 그래서 할머니에게 마치 경고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소리가 되는 것이고, 만일 가짜라면, 그리고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것은 이 윤미향 씨가 국민들을 상대로 엄청난 대국민 거짓말을 30년 동안 해온 게 됩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가짜인 줄, 혹시라도 가짜인 줄 알면서 앞에 내세워서 정치적 목적과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이용한 격이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드러날 그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조국과 윤미향이 닮은 점은 위기 탈출 방법입니다. 국민을 편가르면서 자기의 보호막을 치는 그런 수법이죠. 조국 씨는 일단 유재수 감찰 무마 같은 권력형 비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인 비리, 그 아들 딸의 입시 부정, 또 사모펀드, 웅동학원, 이 수사를 검찰이 하니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과 언론, 적폐 세력의 저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 편을 끌어모아서 시위도 벌이게 막 그렇게 만들었죠. 윤미향 씨도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장부 맥주값 3,339만 원을 썼다, 말도 안 되는 것을 회계장부에 썼다가 실제로는 430만 원을 결제한 걸로 또 덜통이 났죠. 그러니까 이런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장부 부족 의혹은 또 그렇다 쳐도 개인 비리, 딸의 미국 유학 비용 의혹, 또 남편의 인터넷 매체 운영 의혹 이런 것과 또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이용수 할머니의 의혹 제기, 이것을 친일 적폐 세력의 공격으로 매도하면서 본인을 보호막을 치는, 국민을 편가르게 하면서 우리 편 나 좀 보호해줘 이런 수법, 이 수법이 조국과 같습니다. 자, 앞으로 페이스북 글에서 윤미향이 올린 것처럼 앞으로 윤미향 씨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뻔히 보입니다. 아마 적폐, 친일 논란을 일으키면서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고,
또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시간 끌기에 나서겠죠. 이 경우 또 윤석열이 이끄는 검찰이 이 사건들을 어떻게 수사를 할지 윤석열 검찰의 또 하나의 임무가 지어졌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